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 네, 오늘은 9월 9일인데요. 이 정책 뉴스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최근에 공지된 이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하게 전해드릴 거는요, 이 법무부 전자민원 사이트죠. 이 하이코리아에 공지되었던 최근에 이 정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국 국적 동포의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좀 다소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그 변경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네,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그래서 기화 시험을 쳐서 만약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에 진입된 분들은 이 재동포 자격을 이렇게 부여받을 수 있다. 거기 좀 추가가 됐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한번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한 중국 대사관이 공지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심양총 영사관에서도 공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중국 비자를 받을 때에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좀 공지가 돼 있어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경향신문에 난 뉴스인데요. 이 법무부가 이 독신자들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정책 정보입니다. 이 법무부 전자민원 사이트 하이코리아에 지난 9월 6일 공지한 것입니다. 외국 국적 동포의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업무 처리 기준 일부 변경 알림, 여기 내용이 게재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하이코리아에 올려진 이 공지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9월 6일 날 외국 국적 동포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등 업무 처리 기준 일부 변경 알림입니다. 외국 국적 동포 업무 관련 이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서류와 관련돼서 좀 더 이 세부 기준을 마련을 해서 이 업무 처리 기준을 일부 변경해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변경된 내용, 주요 내용이 이겁니다.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유효 기간이 기존에는 3개월이 있는데 이거를 좀 6개월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증 발급,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일거, 이렇게 변경사항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이 범죄 경력 증명 서류 제출 세부 기준을 좀 명확하게 했다고 하면서 공지를 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 사증 발급,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할 때는 이 범죄 경력 증명서, 그러니까 국적국 및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 이상 계속해요 체류한 제3국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동포를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의 이 발급하는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3국, 중국 말고 이 제3국에 1년 이상 있었다고 하면은 그 제3국의 이 범죄 경력 증명서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체류 기간 연장, 이제 국내에서 이 체류 기간을 연장을 할 때죠. 그때 내는 범죄 경력 증명서는요, 체류 허가 기간 중에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람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서 체류한 국가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 있다가 중국에서 체류를 하게 됐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중국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그때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중국이 아니라 뭐 일본이라든가 뭐 기타 다른 제3국으로 출국을 해서 거기서 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다가 다시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체류했던 그 나라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체류기간 연장을 할 때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예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A국으로 출국을 해서 6개월 이상을 체류를 했다. 그리고 다시 B국으로 가서 6개월 이상을 체류했다. 그리고서는 한국에 돌아왔다. 그러면은 A국하고 B국의 범죄기로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한국에서 다시 A국에서 5개월 있었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10일 있다가 다시 A국에 가서 1개월 있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A국 거에 이 범죄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를 보니까요, 한국에서 A국에서 5개월 있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일 있다가 다시 B국으로 제3국으로 이제 또 출국을 해서 3개월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거죠. 이런 경우는 제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6개월 이상씩 그 나라에서 체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게 2번하고 3번 좀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5개월 체류하고 있다, A국에서 5개월 체류하고 있다, 한국에 10일 있다, 다시 A국에서 1개월 있다, 그러면 A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된 거죠. 그러면 A국에 그 범죄기로 경력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예시를 들은 거겠죠. 그러나 3번 같은 경우는 A국에서 5개월,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을 체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B국에서 3개월, 역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출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 사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 다시 A국으로 출국을 해서 5개월을 있다가 다시 B국으로 가서 3개월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한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 제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국에 가서도 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았고 또 다시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B국에 가서 역시 3개월,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을 체류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이 신청인이 각 국에서 6개월 미만 체류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뭐 이렇게 예시로서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서류 제출 면제 대상을 추가했다는 내용도 공지를 했습니다. 볼까요? 2019년 9월 2일 이전부터 국내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시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류 제출을 면제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9월 2일 이전부터 국내에서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시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체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 여기 예외 조항이 있죠. 체류 허가 기간 중에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을 해야 하며, 그리고 2019년 9월 2일부터 2022년 9월 1일 이 기간에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여 제출 대상이 되더라도 1회는 제출을 면제하고 2회 연장 시부터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외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은 원칙대로 제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특히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숙지해 두셔서 체류기간 연장을 하실 때에 어떻게 이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시에 또 공지한 내용이요, 이 기화용 종합평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 종합평가 합격자를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으로 추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거나 또 사전평가를 치르지 않았으나 이 기화 신청을 하고 기화용 종합평가에 합격을 해서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배정받으면은 바로 이 재외동포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참고사항을 보면은요,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주는 그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은 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를 해준다. 또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역시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사전평가를 치르지 않았으나 기화 허가 신청을 하고 기화용 종합평가에서 합격을 해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역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에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나 기화용 종합평가 합격으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재외공간 사증 발급 신청 시에는 별도의 신청 제한 기간이 없다, 뭐 이렇게 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9월 6일 하이코리아에 공지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정책, 네, 이 주 심양 총영사관에 공지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중국 비자를 신청을 할 때에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이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공지한 내용을 주 심양 총영사관에서도 이거를 다시 알기 쉽게 요약해서 이 공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안녕하세요.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공지에 따르면은 9월 1일부터 중국행 비자 신청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 정책은 9월 1일 비자 신청 접수건부터 적용이 되며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백신에 요구되는 접종 횟수를 완료하고 14일 후에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중국산 백신을 미미 접종하셨다면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우리 이 한국 정부의 백신 접종 증명서는 정부24 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이 중국행 비자 발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국 비자 신청 센터 또는 주한 중국 대사관에 문의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 비자를 받아야 될, 그러니까 중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이시겠죠. 특히 한국 국적이신 분들은 이 백신 접종을 한 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만이 중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공지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한 중국 대사관이 어떻게 공지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월 31일 날 이 중국 비자 신청 공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상업무역, 과학교류 등 목적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또는 중국 취업비자 소지자의 동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중국기관, 중앙기업, 그리고 각성 위사판 공실 혹은 상무청 등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을 하여 상업, 방문 또는 개인 사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중한 양국 입국 절차 간소화 제도에 따라서 한국 국민이 취업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유효한 외국인 취업 허가 통지서 혹은 외국인 취업 허가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중한 양국 입국 절차 간소화 제도에 따라서 한국 국민은 유효한 유학 교류 허가를 제출하면 유학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사유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도적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뭐 진단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죠. 그리고 문상이나 위독한 환자를 간병하러 가는
배우자, 자녀, 부모, 외 조부모, 외 손자녀, 중국 국적인 부모와 함께 중국을 방문할 외국 국적 미성년 자녀, 질병 등으로 인해 자립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중국 국민을 돌보러 가는 외국 국적 배우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위에 2, 3, 4, 5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하고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사유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게요. 이 경향신문이 9월 7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혼, 결혼을 하지 않은 이 독신자들도 친양자 입양을 법무부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도록 입양을 허용하는 그런 제도를 할 수 있다. 이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 제3차 회의에서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친양자 입양은 자녀가 친부모와 관계를 끊고 양부모와의 친족 관계만 인정하는 이런 제도이죠. 이 현행 민법상 이 친양자를 입양을 하려면은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하지 않은 독신자는 입양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독신자는 혼자 양육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 비해 아동의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취지였다. 이 헌법재판소도 2014년 9월 이 같은 이유로 민법상 친양자 입양제도가 합헌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 이 팀을 구성해서 논의한 결과 이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봤다. 그래서 현 제도가 편부, 편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했다. 다만 이 TF는 독신자가 단독으로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 양육에 문제가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심사 단계에서 양부, 양모의 양육 능력이나 양육 상황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네, 지금 뭐 1인 가구 세대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 가족의 형태가 여러모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제도 변화와 맞물려서 이 입양제도도 이게 독신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입증이 되면은 입양자로 이렇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법무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9월 9일 정책 뉴스 최근에 공지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소식이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